그럼 당연한 거죠. 야마도웨가 황제국이고 백제가 제후국이면은 무슨 황제국이 없는 게 그렇게 많아요. 뭐 의박사도 없고 역박사도 없고 점치는 복서도 없고 역서도 없고 의학 약물도 없어가지고 전부 다 제후국에서 갖다 바치라 그러는 게 말이 되냐 하는 이야기죠. 자, 오늘은 그 백제가 야마토웨를 그 후국으로 경영한 이야기를 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일단 이렇게 보면 진짜 역사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은 이 역사 교수 아닌 사람들이 다 밖에서 혼자 열심히 공부하죠. 저희도 이렇게 보면 이분이 문정창 선생이라고 이 백제사를 쓰셨는데, 이분은 이제 일제강점기 때 군수를 하셨어요. 해방되고 난 다음에 내가 알고 보니까 인생을 잘못 살았다라고 해서 나머지 전 인생을 자기 전 재산을 바쳐가지고 한국사 연구에 몰두해서 일본의 식민사학을 아주 초기부터 아주 시작부터 다 논파하는 많은 글을 쓰시고 쓸쓸하게 이제 돌아가신 분이죠. 그런데 식민사학자들은 이분을 갖다 엄청 비판해요. 일제시대 군수했다고. 근데 군수했지만 자기가 보니까 잘못했다고 이제 사과를 하고, 그 다음에 자기 나머지 인생을 속죄의 인생으로 한국 고대사를 역사를 바로잡는 인생을 살았죠. 그럼 이병도 신석호는 뭐냐, 이게 이병도 신석호는 일제 때 조선총독부에 근무했고, 그 다음에 해방 이후에는 한국의 주요 대학과 국사편찬위원회 뭐 이런 데를 다 장악해가지고 총독부 역사관을 계속 지속적으로 전파한,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은 이완용보다 더 나쁘다고 볼 수 있는 친일파인데, 이 친일파는 칭찬하면서 과거를 속죄하는 의미에서 평생을 갖다가 한국 역사 연구에 바친 분을 갖다가 엄청 비판하죠. 비판하는 이유는 뭐냐, 총독부 역사관을 비판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막 욕을 하는 건데요. 이 문정창 선생의 백제사를 보면 여기에도 똑같이 일본 열도를 백제의 식민지로 묘사해놨어요. 이분이 활동했을 당시에 북한의 김석형의 글을 봤을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결론, 물론 세부적으로는 다른 부분이 꽤 있지만 고대 야마도웨는 백제의 식민지였다 또는 제후국이었다라는 같은 결론에 도달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사료를 쭉 공부하다 보니까 같은 결론에 도달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일본 구구파 역사학자들하고 남한의 강단사학자들은 삼국사기, 삼국유사 불신론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핵심은 전부 다 임나일본부 설입니다. 우리가 한국 고대사 인식을 가로막는, 제대로 된 인식을 가로막는 모든 뿌리에는 임나일본부 설이 있어요. 삼국사기, 삼국유사의 시각으로 보면 임나일본부 같은 게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인 식민사학자들이 삼국사기, 삼국유사는 가짜다 뭐 이렇게 주장한 걸 갖다가 지금의 남한 강단사학자들이 삼국사기, 삼국유사 불신론, 이게 하나뿐인 정설이에요. 예를 들어서 논문 쓸 때 삼국사기, 삼국유사의 앞부분을 인용해 갖고 쓰면 그 자체 논문 자체가 통과 안 되는 게 남한 강단사학계의 현실이죠. 그런데 삼국사기는 거짓말은 안 썼는데 김부식이 백제사는 안 쓴 게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김부식이 특히 백제사 같은 경우는 안 쓰는 걸로 사실은 왜곡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거죠. 이 부분은 이제 단재신초 선생도 이제 지적하셨던 부분인데요. 한 가지 단적인 예를 들어보면 백제의 12대 임금이 계왕입니다. 근데 계왕에 대한 기록을 보면은 즉위했다 하는 기사와 그 다음에 3년에 사망했다 하는 기사 딱 두 개예요. 그 다음에 19대가 구의신왕인데 구의신왕도 즉위했다라는 기사와 8년에 사망했다라고 하는 기사 두 개예요. 그럼 이게 도대체 3년 8년 동안에 아무 일도 없이 그냥 즉위했다가 그냥 8년 후에 그냥 세상 떠났다, 그렇게 역사서가 그렇게 돼 있었겠느냐 하는 이야기죠. 물론 이제 김부식은 신라의 사관들이 이제 정리한 삼국사를 보고 썼기 때문에 이게 이제 김부식이 삭제한 건지 아니면은 신라의 사관들이 삭제한 건지는 아직은 이제 알 수 없습니다만, 하여간 백제사가
많이 이제 삭제된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실을 삭제하면서도 이제 일부를 남겨놨기 때문에 그 일부 기사에 대해서는 신빙성을 의심할 필요가 없는데, 일본 구구파들하고 남한 강단사학자들은 그걸 갖다 삼국사기 불신론 해가지고 그것마저도 이제 가짜로 몰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이 남한 강단사학자들의 카르텔이 어느 정도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일본서기 번역본이 있어요. 이게 역주 일본서기라고, 이게 이제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대한민국 국민 세금 가지고 번역한 건데요. 이 역주 일본서기는 일본 구구파 돈 가지고 번역했다 그러면은 명실이 상부한 겁니다. 완전 일본 구구파 시각으로 3권짜리를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대 백제와 그 야마도웨의 관계에 대해서 가장 많은 저술을 남기신 분은 고려대 명예교수셨던 그 최재석 교수님이죠. 그래서 이 최재석 교수님의 이 책을 보면 일본 서기의 사실 기사와 왜곡 기사 해가지고 이분은 뭐 일본 서기를 거의 외우다시피 한 분입니다. 이런 식의 학술 저서를 30권 이상 내셨고, 그 다음에 학술 논문을 300편 이상 쓰셨습니다. 한일 고대 관계사에 대해서는 압도적으로 뭐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그러니까 소위 한일 그 고대 관계사 연구하는 지금 남한 내의 학자 전부 다 모은 것보다 이분이 10배 더 하셨다 그래도 과언이 아닌 분이에요. 그러면 이 역주 일본사기를 냈을 때 당연히 이 최재석 교수의 책이나 논문이 인용이 돼야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1권 뒤에 보면은 참고자료를 이만큼씩 써놨는데, 여기에 최재석 교수는 이름도 없어요. 이렇게 보면 이 쓰다소키치, 그 다음에 진정명 일본인이죠. 그 다음에 청사랑, 천원수부, 청목화부, 청전정행, 그 다음에 촌미타랑, 총구의신, 태전선마, 통구융강, 판본태랑,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다 일본인 것만 다 인용해 놓고, 우리 입장에서 사료를 가지고 연구한 이 최재석 교수님 책 자체는 책이고 뭐고 논문이고, 일체 이걸 나랏돈 갖고 번역하면서 인용 자체를 안 했습니다. 최재석이라는 이 교수님이 필생을 들여가지고 300편의 한일관계 학술 저서와 그 다음에 300편 이상의 학술 논문을 썼으면은 최소한 인용은 해줘야 되는 거죠. 남한 강단사학자들 카르텔이 검사 동일체의 원칙 저리 가라야, 우리 최재석 이 사람은 없는 걸로 치자, 딱 카르텔 맺은 겁니다. 그래서 최재석 교수를 계속 이제 투명인간 취급했죠. 그랬더니 최재석 교수님이 이 책에다가 그 이병도 씨를 비롯해서 여러 사람에 대해서 실명 비판을 했어요. 난 이렇게 보는데 당신은 왜 일본식으로 보느냐 답하라고 했는데, 아무도 안 하고 세상을 다 떠났는데 나중에 그 살아남은 사람이 현재 서울대 국사학과 명예교수로 있는 노태동 교수죠. 그 노태동 교수에게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최재석 교수가 이렇게 하는데 답변 안 하시겠습니까 하니까, 그분은 학계 원로라 자기가 답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 라고 하니까, 최재석 교수님이 학계 원로 대접하지 말고 답변하시라고, 그래도 끝내 안 했죠. 답변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최재석 교수님이 만든 논리가 워낙 이제 탄탄한 그런 논리죠. 최재석 교수님이 쓴 책이 여러 개가 있는데, 백제의 대화외화, 그러니까 백제의 야마도외화 일본화 과정, 그런 책도 있어요. 결국 이제 백제가 야마도외를 후국으로 이제 지배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보면은 일본 서기는 하여간 백제에 관심이 많아요. 그 백제에 관한 이야기가 아주 무수히 많습니다. 일본 서기에는 백제 3서라고 불리는 이제 백제 관련 책들이 이제 많이 인용하고 있죠. 근데 일본 서기의 문제는 황제국이었던 백제를 제후국으로 격화시키고, 제후국이었던 야마도웨를 황제국으로 거꾸로 이제 바꿔갖고 이제 서술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왜곡되고 어떤 것이 사실인지를 우리가 잘 이제 살펴봐야 되는 책이죠. 그런데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일본 서기 무열왕이라고 있는데요. 그때 보면은 백제의 의다랑이 죽어서 뭐 고전언덕에 장사 지냈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근데 의다랑이란 인물은
이 기록을 보면은 뭐 백제의 왕족도 아니고 왕자도 아닌 겁니다. 그런데 그냥 백제의 의다랑이란 사람이 죽어서 고전 언덕에 장사 지냈다. 그러나 백제 사람이 세상 떠난 걸 갖다가 일본 서기에 적을 정도면 백제를 얼마나 중시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거죠. 이런 기록들, 또 이제 일본 서기에 보면 백제의 이제 지진원이라는 백제계 여성이 나오죠. 그런데 김영구 고려대 명예교수 이분은 그걸 갖다 어떻게 썼냐면, 이 백제에서 처음에 지진원, 뭐 적개여랑 뭐 이런 여성들을 갖다, 이런 왕녀들을, 백제의 왕녀들을 야마도에 인질로 보내가지고 천황을 섬기게 했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 김영구 씨는 반드시 천황이라고 씁니다. 고대고 뭐 근대고 반드시 천황이라고 쓰는데 천황을 섬기게 했다. 그런데 일본 서기 웅약조에 보면은 무슨 기사가 나오냐면은, 웅약조에 그 지진원이 다른 남성을 만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웅약이 지진원을 불태워 주겠다고 나와요. 옛날에 인질이라는 것은 사기를 번역하다 보면은 인질할 때 질자로 우린 다 질이라고 읽지만 질이라고 읽을 때가 있고 지라고 읽을 때가 있어요. 서로 대등한 관계의 인질이냐 아니면은 그 대등하지 않은 관계의 인질이냐에 따라서 발음을 그렇게 이제 다르게 읽는 겁니다만, 어쨌든 한 나라에서 그러니까 김영구 씨 말대로 인질이라고 일단 전제를 하고 왕녀를 인질로 보냈는데 불태워 죽였습니다. 그런 거 암만 약소국이라고 해도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걸 갖다가? 그런데 김영구 씨는 어떻게 써놨냐면, 지진원은 불태워 죽였더니 백제에서 신뢰했다고, 그 다음에는 남자 왕족들을 인질로 보내갖고 천황을 섬기게 했다. 이렇게 써놨어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검찰이 바로 이 김영구 씨 이 편에 서가지고 저를 갖다 기소하고 이 형사처벌해야 된다고 이제 난리 쳤던 그런 사건이죠. 그런데 문제는 김영구 씨가 뭐 의다랑, 만화군, 사하군 등의 그 왕자 곤지는 말할 것도 없고 이런 그 왕족들을 야마도에 인질로 보내서 천황을 섬기게 했다. 저기 책에 그렇게 써놨어요. 그런데 의다랑이고 만화군이고 사하군이고 왕족들이 아니에요. 그런 말 나오지도 않아요. 근데 김영구 씨 머릿속에는 이 백제란 나라는 야마도에 왕녀와 왕자들을 인질로 보내서 천황을 섬기게 하는 신화국가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사료 조작까지 하는 겁니다. 심지어 일본 서기가 워낙 조작과 왜곡이 많으니까 일본 서기 씨가 그대로만 봐도 백제는 야마도의 제후국으로 그려놨는데 그 일본 서기까지도 왜곡해가지고 백제에서는 왕자 곤지라든지 뭐 의다랑, 만화군, 사하군 등을 인질로 보내갖고 천황을 섬기게 했다. 그 다음에 지진원, 뭐 적개랑 뭐 이런 여성들을 갖다가 왕녀를 갖다가 야마도에 보내갖고 천황을 섬기겠다. 이렇게 써놨는데 지진원과 적개랑은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둘로 써놨어요. 왜냐면 이제 백제에서 여러 왕녀를 갖다가 인질로 보내서 천황을 섬기게 한 걸로 조작해야 되니까 한 사람을 두 사람으로 이름 써놓고, 일본 서기에 다 나와요. 지진원은 적개여랑이다 라고 나오는데 그런 건 무시하고 누가 일본 서기 하나하나 따지겠냐, 누가 따지겠냐, 이런 심보로 한 사람을 둘로 나눠 놓고, 그 다음에 또 지진원에 대해서는 일본 서기에 처녀다, 처녀가 만한 궁녀예요. 궁녀라고 나온 걸 갖다가 백제의 공주인 것처럼 조작해가지고 백제를 갖다가 야마도의 제후국, 제후국도 보통 제후국이 아니라 왕자와 공주들을 보내서 천황을 섬기게 하는 제후국이고, 그 왕녀를 갖다가 야마도의 웅약이 불태워 죽였더니 백제는 항의 한마디도 못하고 그 다음에는 실렸습니다 라고 해서 이제 남자 왕족들을 보내갖고 천황을 섬기겠다라고 쓰고 있는 그런 형편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뭐 고려대학교 명예교수가 되고, 그러니까 같은 학교의 최재석 그 명예교수님은 대단히 훌륭한 분인데, 그래서 이 최재석 교수님의 이 김영구 교수를 갖다가 마치 구한말의 이완용과 비교해서 비판하는 그런 글도 이제 남긴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최재석 교수님의 시각으로 이제 바라보면 전혀 다른 백제와 야마도가 보이는 겁니다. 최재석 교수님이 여기에 일본 서기의 사실기사와 왜곡기사를 다 정리를 해 놓으셨는데,
이분은 뭐는 사실이고 뭐는 왜곡이고 어떤 거는 주어를 이렇게 봐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구절이 있냐면 일본 서기에 일왕 중에 괴체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때 백제에서 오경박사 단양이를 파견했다라는 그런 구절이 있어요. 그런데 그 3년 후에는 오경박사 이 단양이를 한고 안무로 교체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최재석 교수님은 백제에서 제후국인 야마도 외에 오경박사를 파견해 가지고 야마도 외에 왕족과 귀족들에게 오경을 가르치던 시스템이 있었구나,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한 건데 그 해석이 맞는 거죠. 단양이를 파견할 때 일본 서기에는 또 무슨 말이 나오냐면 장군 조미문귀하고 주리주기를 파견했다. 그러니까 두 장군을 같이 파견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걸 갖다 일본 서기에는 다 이제 마치 제후국이 상국에다가 황제국에 바친 것처럼 일본 서기는 써놨는데, 아니 장군을 갖다가 제후국에서 상국에다가 왜 갖다 바치겠습니까? 이거는 뭐냐면 최재석 교수님 시각대로 백제에서 제후국인 야마도 외의 군사를 관리하기 위한 이제 장군들을 파견했다라고 하는 거죠. 일본 서기에는 또 그 일왕 흠명이라고 있어요. 백제의 성왕 때 일본에 이제 왕으로 나오는데 백제 흠명천왕이 일본 서기에는 백제에게 의박사, 그 의학박사, 그다음에 역박사, 역학을 하는 역박사, 또 력박사, 달력계통의 력박사 등을 순서에 의해서 교체하라, 뭐 이런 말이 나와요. 그리고 색인들, 이 색인이 이 기술자, 전문 기술자들을 뜻하는 건데, 이 색인들도 이제 교대할 때가 됐으니까 사신편에 이것도 교대하라 이렇게 나오고, 백제에다가 복서, 점치는 복서, 그 다음에 역서, 그 달력계통의 역서, 그리고 각종 약물을 보내라 라고 했다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 구절 보면은 이제 내용이 뻔한 구절이잖아요. 정상적인 시각으로 보면은 백제의 성왕이 자기네 제후국에다가 의박사, 역박사, 뭐 역박사를 다 보내주고 그 다음에 전문기술자들도 보내주는데, 최재석 교수님 시각에서는 이게 파견을 할 때 기한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한에 따라서 자기 제후국을 관리하러 보내는데, 예를 들어서 누구는 3년, 누구는 5년 동안 근무하고 다시 이제 복귀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다는 거죠. 그럼 당연한 거죠. 야마도웨가 황제국이고 백제가 제후국이면은 무슨 황제국이 없는 게 그렇게 많아요. 뭐 의박사도 없고 역박사도 없고 점치는 복서도 없고 역서도 없고 의학 약물도 없어가지고 전부 다 제후국에서 갖다 바치라 그러는 게 말이 되냐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일본 서기의 서명조를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야마도에서 궁을 졌습니다. 궁의 이름이 백제궁이에요. 그 궁 옆에 흐르는 강이 있어요. 그 강의 이름이 백제천입니다. 저희가 다 답사 갔다 왔습니다. 그 다음에 왕의 시신을 빈자로 쓰는데, 왕이 세상 떠나니까 백제대빈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옆에 절을 새로 졌어요. 그 절의 이름은 백제사. 고대 야마도에는 그냥 이제 백제의 일부다, 그러니까 백제의 한 제후국이다 라고 보면은 정확한 거죠. 그 예들이 1960년에 이제 공주에서 무령왕릉이 발견됐지 않습니까? 그 무령왕릉의 지석을 보면 무령왕의 죽음을 표시할 때 붕자는 황제의 죽음을 뜻할 때 붕자라고 쓰는 거예요. 제후의 죽음을 쓸 때는 훙자로 쓰는 겁니다. 훙. 백제인들이 스스로 쓴 무령왕릉의 지석에는 붕자라고 써놨는데, 이 김부식이 이걸 갖다가 삼국사기에서는 훙이라고 제후의 죽음으로 이제 좀 낮춰서 기술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김부식은 낮추면 낮췄지 없는 얘기 만든 그 역사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남한의 강단사학자들은 김부식이 삼국사기를 조작해가지고 신라사, 백제사, 고구려사를 높였다라고 거꾸로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무령왕릉에 관이 발견됐는데, 그 관은 일본산 적송으로 짠 관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황제가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제후국인 야마도에서 관에 목재를 갖다가 이제 바친 겁니다.
그래서 중국의 양서를 보면은 백제는 도성, 그러니까 임금이 거주하는 도성을 고마라고 하고, 그 다음에 중국의 군현과 같은 것을 담노라고 하는데 22개 담노가 있어가지고 왕의 자제나 그 종족들이 거주하면서 다스린다. 이렇게 중국의 양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담노, 백제식의 제후국이란 표현이 바로 이 담노인데, 그 담노가 중국 대륙에도 있고, 그 다음에 산둥반도라든지 그 양자강 유역에도 있고, 일본도 야마도에도 백제의 담노 중에 하나였다라고 해석하면 모든 것이 다 이제 자연스럽게 풀려나가는 이제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백제는 여기 반도 백제가 있고, 그 다음에 대륙 백제가 있고, 일본 열도 백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김부식은 여기에 이제 주로 반도 백제 위주로 이제 삼국사기 백제본기를 저술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